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대학교 예비교사 여러분. 예비교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대구 영선초등학교 교사 류효준입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한 결과 민주 학급 세우기라는 이름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민주 학급 세우기라는 강의를 준비하기까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선 첫 번째, 민주 시민교육에 들어가는 시민교육은 뭐지? 라는 생각으로 시민교육에 대해서 먼저 조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시민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추측하듯이 시민교육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식, 기능, 가치 등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다면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의 공간에서 직장,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요. 또 지역 사회를 넘어 국가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를 넘어 지구촌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한 시민으로서 정치, 사회, 문화, 생태 등 여러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또 그때 해야 하는 의사결정에 잘 참여하는 자질을 길러주는 것을 시민교육이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앞에 시민교육 앞에 민주가 붙었어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급격히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라고 합니다. 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교육적으로 정의해 주셨어요. 배움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보다 보니까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뭔가 비슷한 의미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저도 중요한 단어를 노란색 글자로 한번 표시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두 낱말뿐만 아니라 요즘에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세계 시민교육은요, 좀 더 이 시민교육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네요. 모두 시민교육을 하는데 그 시민교육이란 내용이 민주가 강조될 수도 있고 또 세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유네스코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계 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범위가 조금 더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같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지구촌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6가지 주제를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 시민교육 안에는 이렇게 평화, 국제이해, 인권, 지속 가능 발전, 다문화, 환경과 같은 주제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시민교육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제가 살펴보다가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뽑아보았어요. 정치,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민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인류, 보편적 가치, 이해와 실천과 책임을 위한 교육,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 바로 이 시민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키워드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이것들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초등학교 학급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에게 한번 오늘 대화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정치가 그리고
정치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정치인 혹은 뉴스에 나오는 정치적인 상황만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상황을 바로 정치라고 하죠. 이렇게 6학년 사회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아주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대부분 정치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와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의사결정을 잘하는 민주사회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책임지면서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를 키우는 이러한 학급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의 미래 목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민주학급 세우기라는 큰 주제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미래에 이렇게 교육 현장에 나오셔서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담임 선생님이 된다면 이것만은 나는 꼭 잘해볼 거야 하는 활동이나 원칙이 있나요? 저는요, 올해 교직 경력이 10년 차입니다. 저는 즐겁고 민주적인 합격 경영을 위해서 10가지 방법을 마음속에 생기고 또 이 새기기 전에 글로 한번 나타내서 제가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들이 아마 선생님들에게 들려줄 학급 세우기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민주 학급 세우기. 제일 첫 번째 저는 학급 문화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다양한 좋은 주제가 있어요. 좋은 주제도 있고 좋은 지식도 있고 혹은 좋은 자료와 좋은 뉴스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업 시간에 잘 적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교실은 수업을 가장 먼저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 학습의 공간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문화와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급이라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반의 문화가 민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세계의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실제로 그런 태도로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학급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민주적 학급 경영과 관련해서 전 3가지로 작은 분류를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학급 구성원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실천과 우리 교실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학교와 내 삶으로 한번 확장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 학급 구성원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 활성화입니다. 이렇게 4가지 활동이 있어요. 보니까 아침 인사와 작은 스킨십 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점검하는 서로를 챙기는 자석제도 운영하기. 세 번째는 아침 시간 짧은 글쓰기. 네 번째는 1교시는 좀 더 여유있게 생각 나누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학생들과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학기 초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학급 경영을 하면 좋을지,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것이 1년 동안 진행돼 가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것들은 학생과 만나는 학기 초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학생과 만나는 아침에 이루어지는 정말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과 학생끼리 처음 시작하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아침 인사와 작은 스킨십 하기인데요. 선생님이 어릴 적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실에 들어갔었던 경험이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교실에 입장할 때 어떻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요즘에 우리 반 학생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저에게 인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랑 아이들이 같이 합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이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에요. 교실로 우리 삶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교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해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들어오면 당연하게 자기 자리로 그냥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먼저 인사해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저도 웬만하면은 애들이 오는 등교 시간에는 컴퓨터를 보거나 딴 것을 하기보다는 애들이 오는 장면을 관찰하고 그리고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등장하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미 바라보고 있던 제가 한빈아 어서 와 반가워 하면서 야 머리 잘랐네 오늘 얼굴이 밝은데 뭐 맛있는 거 먹고 왔니? 이런 소통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소통에서 작은 스킨십까지 한번 더해진다면 그 사이는 말할 것도 없이 더 가까워지겠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원래의 환경으로 돌아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가볍게 하이파이브 하는 것입니다. 하이파이브는 누구든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손뼉을 한번 짝 마주치는 거, 야, 한빈아 반갑다 하면서 짝 이렇게 마주치는 거. 때로는 애들이 두 손을 내밀기도 해요. 그러면 더 반갑죠? 야, 하이텐이네 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도 더 짝 하면서 더 크게 나고요. 때로는 친구들이 장난을 칠 때도 있어요. 선생님 밑으로 손 해보세요. 제가 위에서 내리쳐 볼게요 하면서 세게 내리치기도 하고 혹은 선생님 차례야 이번엔 선생님 내리칠 거야 이렇게 대화를 인사를 정말 반갑게 한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이가 어쩌면은 이 학생과 학생 간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 이 교실에서의 사이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오래 있는 사이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가운 인사로 시작한다면은 그렇게 이 교실에서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 혹시 하이파이브 하는 사이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신체적인 접촉을 간단하게라도 나누는 사이가 있나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친구끼리 만났을 때도 손을 흔드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손뼉을 마주치는 사이면은 정말 그 거리를 허물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사이예요. 그런 작은 스킨십이 그 학생과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을 더 끈끈하게 만듭니다. 옆에 보시면은 교사와 학생으로 머물지 않고 선생님과 인사한 친구들은 자기 자리로 가서 앉겠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 모둠에 있는 짝꿍과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야 반가워 안녕. 그리고 손뼉을 한번 마주칩니다. 그리고 모둠 친구들과 서로 웃으면서 손뼉을 마주칩니다. 웃으라고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생활화된다면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부끄럽던 것들도 그냥 손뼉을 마주치면 괜히 한번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애들의 밝은 얼굴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를 활성화시키냐면은 서로 소통과 존중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점검하게 해요. 그리고 서로를 챙겨요. 무엇을 통해서? 자속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칠판의 가장 오른쪽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흔히들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거 있죠. 지각한 사람, 떠드는 사람. 옛날부터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썼던 것인데요. 저도 칠판의 구석 일부분을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고 또 자석을 붙여놓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선 가장 먼저 흰색 종이를 보실래요? 흰색 종이에 자석을 붙여놓은 친구가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등교하면은 붙이는 선생님 저 등교했어요. 얘들아 나 등교했어를 알리는 등교 자석입니다. 선생님과 아까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밝게 인사를 한 친구들은 자리로 가서 친구들과 인사하고 여기에 자석을 붙여요. 그러면서 내가 교실에 등교를 했고 삶을 시작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시간에 살펴보면 여기 안 붙어 있는 친구는 아직 등교를 안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등교 안 한 친구는 교사가 파악하기도 좋고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 한눈에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3번 안 왔네? 3번 김지우 어디 갔지? 하면서 교사로서 저도 매번 수많은 아이들을 살피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석을 통해서 본다면은 좀 더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김주호 어디 갔어? 선생님, 지호 왔는데 자석을 안 붙였어요. 하면은 얼른 자석을 붙여라고 하면 되고, 지호 아직 안 왔어요. 하면은 이제 지호나 혹은 지호 학부모님께 전화를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서로 챙겨줄 수 있도록 자석으로 나를 챙기고 그리고 타인을, 그러니까 친구를 챙겨줍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파란색 종이는 뭘까요? 이 등교를 했는 흰색 판에 자기 번호에다가 자석을 다 붙이고 나서는 이제 밑으로 파란색 자석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1일 1발표예요. 자기가 언제든 손을 들고 얘기해도 좋고 손을 들지 않고 그냥 얘기해도 좋아요. 자기가 우리 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발표를 한번 하면, 발언을 한번 하면은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발표했어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주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들을 꼭 표현할 수 있는 허용적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학기 초부터 이렇게 발표 자석도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당연히 애들이 일발표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예비교사 선생님들께도 이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교실에서 스스로 발표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의견을 하루에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시민교육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참여라고 생각해요. 이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합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이름과 1인 인력이라고 적혀있죠. 발표를 하고 나서 1인 인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자기가 맡은 1인 인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죠. 각자 맡은 일을 같이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또 우리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일이 아닐까요? 밑에 있는 데스노트는 뭐냐고요? 여기 지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데스노트는 우리 학교에 지각했다거나 지각해서 여기 흰색 자석판, 즉 오늘 학교에 왔어요. 등교 자석판에 아직 늦게 붙였거나 혹은 오늘 발표를 못했어요 해서 파란색 자석판에 내가 붙이지 못했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1인 인력을 못했어요 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 반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했는 부분을 다시 우리 반으로 다른 일들로 환원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 반에 남아서 청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더 봉사 시간을 할애하는데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시간 짧은 글쓰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색깔의 차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애들이 공책을 넣어둘 수 있게 했는데요. 이 공책은 반공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초등학생들이 쓰는 공책을 반으로 잘라서 여기에 꼽아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공책을 반으로 자르면은 반공책, 작은 공책이 2개 나오겠죠? 저는 이 두 가지 공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노란색에 있는 것은 생각글 공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분홍색에 있는 것은 질문글 공책입니다. 이렇게 생각글 공책, 질문글 공책을 우리 등교에서 아직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을 아침 글쓰기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대략적으로 20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요. 9시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20분 정도를 저는 이 글쓰기 시간에 해요. 옛날에 우리는 일기 쓰기를 아마 숙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저학년쯤에서는 아이들의 생활을 점검하고 또 간단한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림 글쓰기
혹은 그림 일기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학년이 되다 보면 점점 더 학생들이 글쓰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 일기 쓰기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해서 애들이 보여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더불어서 또 거기에 진솔한 이야기를 안 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내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일기 쓰기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숙제도 없고 또 프라이버시도 지킨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기 쓰기를 대신할 만한 건 없을까 살펴봤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같이 한번 글쓰기를 해보는 활동으로서 그래서 아침 시간 글쓰기를 만들었는데요. 네, 반공책이라고 이렇게 공책의 절반을 잘라서 한번 펼쳐보면요. 공책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한 10줄밖에 없어요. 이 10줄에다가 저는 주제를 제시해요. 주제를 제시할 때 애들의 삶과 관련되고 그리고 애들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설정해요. 그 주제가 여러분 시민교육으로서 할 만한 주제라면 정말 달 나위 없이 재밌는 시민교육 글쓰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고려를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애들의 삶에 대해서 애들이 관심 있는 주제들은 대부분 우리 시민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짧은 글쓰기는 5줄 이상 글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즉 5줄만 쓰면 되는 것이죠. 생각글은 그럼 내 생각을 주제에 맞게 5줄 쓰면 되는 거고요. 질문글 쓰기는 뭐냐면은 제가 주제를 던져주면은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을 5가지 만들어서 5줄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주제가 있는데요. 저희 반에 씨름부원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영선초등학교는 씨름부가 꽤나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하는 씨름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개최되는 씨름대회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던 어느 한 대회였어요. 우리 영선 씨름부가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승전은 이렇게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 학생은 우리들이 수업을 하고 있던 중에 빠져서 거기에 씨름 부원으로서 씨름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다음날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선생님, 우리 우승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기태야, 정말 축하한다 하면서 너 정말 잘했다. 수고했구나. 축하한다. 정말 기쁘다. 라는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나서 기태야, 그러면 기태 씨름 한 장면도 동영상으로 남아있어? 라고 하니까 네, 남아있어요. 하면서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기태야, 이거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줘도 될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태가 풀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 기태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보여주는 게 싫어? 보여주지 말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학교가 우승하긴 했는데 저는 결승전에서는 씨름을 졌어요. 그래서 제 것을 보여줘야 될지 고민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러한 장면, 교실에 가면 수없이 무수한 고민의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반 학생이 씨름대회에 나가서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 학생의 씨름은 졌어요. 그 진 씨름 영상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이긴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주제를 애들과 같이 고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침 글쓰기 시간에 기태가 어제 씨름대회에 나가서 우리 영선초등학교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다. 그런데 기태는 거기서 개인전에서 씨름 시합을 졌다. 우리는 우리 반 기태의 씨름 영상을 보는 것이 가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발표를 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많은 학생들이 그것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기태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학교를 위해 결승전까지 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고, 비록 결승전에서는 졌지만 준결승전에서는 이겨보기도 했고, 그 전에 이기고 진 경험들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 것도 승부의 하나고,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 영선초등학교를 우승으로 이끈 기태가 노력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훈하게 얘기를 나누고 결국 유튜브를 틀어서 애들과 함께 이러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선생님, 애들의 삶에 가까운 주제들, 그리고 학교에서 갈등 상황이 있다면은,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다면은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애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짧은 글쓰기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민주시민교육 안에 들어가는 정치 활동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밝히고 그것들로 소외되지 않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예요. 1교시는 좀 더 여유있게 생각 나누기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우리 아침 글쓰기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은 저는 종종 1교시, 즉 9시를 넘길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너무 활발해지고 애들이 자기 삶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참 즐겁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수업 시간을 조금 넘길 때도 있어요. 9시 10분이 돼서 마칠 때도 있고 9시 15분이 돼서 마칠 때도 있죠. 하지만 애들은 그것을 참 좋아해요. 교사도 그것을 보면은 참 재미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도 중요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치된 시간과 교육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만큼 수업을 제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반 분위기가 소통이 되고 참여를 하고 서로 존중해서 우리 반이 정말 이제 어떤 것이든 시민으로서 참여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시민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1교시를 여유있게 잘라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혹시나 현장에 나가시면은 수업 자체에 너무 매몰되거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애들과의 소통, 그리고 애들끼리의 소통과 서로 존중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급 경영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들이, 저는 아까 글쓰기를 한 것을 마치면 어떻게 하냐면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쓰기만 하고 자기 생각을 담아두는 것에서 멈추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짝과 3분 대화를 하게 해요. 일명 하브루타라고 하기도 하죠. 짝과 서로 쓴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 생각을 구체화했고 글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그냥 읽거나 아니면 살을 덧붙여서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 친구와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책상에 올라가면서까지 서로 이야기를 듣고 친구를 향해 몸이 저절로 돌려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 지어지는 혹은 질문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에요. 이것이 수업 시간에도 연장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까지 4가지 학급 경영의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학급 구성원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 4가지. 다시 돌아보면요. 아침 인사와 작은 스킨십. 두 번째는 스스로 점검하고 서로를 챙기는 자석제도 운영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 시간 짧은 글쓰기였고요. 마지막 그 글쓰기를 연장해서 짝과 나누고 모둠과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학급 전체에서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시간을 좀 더 쓰기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